기훈아 있잖아. 엄마가 니네 반에 그 민수 있지? 네. 민수 엄마 만나고 왔는데 민수는 커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운동선수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체육학원을 다니기로 했대. 야, 우리 기훈이는 뭐가 되고 싶을까? 이제 슬슬 시작할 때가 됐어, 그치? 응, 뭐. 글쎄요, 저는 뭐. 아니, 그래도 기훈아, 네가 나도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이런 게 있잖아. 그 꿈이 뭐야? 글쎄, 저는, 그게 중요한가요? 저는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른이 되면 뭔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냥 아빠가 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네요. 기훈아, 그래, 우리 기훈이는 참 이렇게 긍정적인 게 좋아요. 네. 그래도 잘 생각해봐.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잘하는 게 뭐야? 어? 글쎄요, 엄마. 야! 왜요? 말을 하란 말이야. 중3인데 그냥 아직까지 자기 꿈이 뭔지도 모르고 이래. 내가 진짜 이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너 좋아하는 게 뭐냐고. 뭐 좋아해? 엄마, 저는 여자가 좋아요. 와우. 네. 네. 뭐 요즘에는요 초등학생부터 자기 진로를 확실하게 정해서 거기 맞춰서 이렇게 간다고 저는, 하는데 이 중3이 되도록 확실한 자기 꿈이 친구인데요? 뭔지 뭐가 확실해요? 여자가 좋다는 확실한 자기의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한참 생각한 다음에 그럼 여자가 좋아서 그게 꿈이에요. 여자가 아니, 좋은 이게 게. 말을 못할 뿐이지 어머니가 더 디테일하게 물어봤었으면 야. 더 디테일하게 어떤 여자가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우리 아이가 뭐를 좋아하는지 꿈이 뭔지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그렇죠. 궁금할 것 같은데 요거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괜히 또 아이의 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데 괜히 말했다가 엄마의 부응에 다가가지 못하면 또 혼날까. 엄마가 또 엄마는 막 실망할까. 의사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죠. 나는 예술가가 돼서 거리에서 이걸 할 거예요. 제가 뭐 저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제 조카가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개그맨이라고 그랬다가 네. 집에 쫓겨날 지네 뻔했나요? 엄마한테 굉장히 많이 맞았나 봐요. 다음에 네. 왔더니 꿈이 뭐야 그랬더니 무슨 과학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엄마의 기대에 맞게. 뭐 그런 이럴 식으로 수도 전하는 있겠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먼저 오늘 또 뉴페이스가 그렇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이분 모시기 진짜 힘든 그러게요. 분입니다, 저희가. 네, 김수양 진로 코치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향이고요. 네. 강원대학교 코칭심리연구소에서 네. 선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학교나 기업체에서 주로 이제 코칭을 하고 있고요. 네. 학교에서는 이제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네. 직업 선택을 도와주는 진로 코칭을 하고 있고, 심리적인 걸 또 파악하시고. 네, 그렇게 심리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저희의 심리도 오늘 들통날지도 모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독심술을 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을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그러게요.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김코치라고 김 코치네. 김코치님이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 이 아이들의 진로는 도대체 언제부터 결정이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날 때부터 이 친구는 너의 운명은 왕이 될 거야 뭐 이런 운명론이 있는 것처럼 이게 네. 과연 언제 결정이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워낙 이제 빨리 결정을 하는 직업들이 좀 네. 많이 있어서 네. 어머니들이 많이 불안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대표적인 직업들이 좀 있죠. 빨리 결정되는 뭐 운동 선수라든지 뭐 악기를 다루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직업들은 좀 빨리 결정이 되는. 예체능 쪽이요? 예, 네네. 그런 좀 빨리 결정이 되고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연예인 이런 것들이 뭐 방송에서도 연예인을 결심하는 나이가 11.6세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머니들 많이 불안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연예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1%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하는 분들보다 더 많은 수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맞는 진로 발달에 맞춰서 네. 진로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아이들이 이제 진로 발달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요즘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중학교 1학년 정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로를 결정을 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활동을 좀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은 왜 진로를 결정할 때 그 유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뭐 태교할 때 음악을 많이 들려줬다, 뭘 많이 봤다, 아니면 엄마가
뭐 예술을 하셨던 분인데 뭐 그 딸들이 이렇게 한다. 저희 고모도 미술을 전공했는데 그 밑에 딸 둘 아들 하나가 다 미술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전적인 영향도 많이 있고요. 근데 유전이냐 환경이냐를 아주 구분하기가 어려운 미묘한데 유전이기도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또 자라게 되죠. 유전과 환경 네.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 중에서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에 대한 뭐 결정을 좀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또 다양하게 변화가 있었는데 또 하나를 무엇인가 하나를 결정을 해서 간다는 게 좀 모험은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중학교 시절에 운동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곧 바뀌더라고요. 그쵸. 다른 계속 쪽으로. 바뀌죠, 계속 사실. 바뀌는데 네. 그때 계속 운동을 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아니, 이런 지금이 생각도 나요. 하는데 어떤가요? 그런 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는 진로 네. 발달상 흥미나 능력을 찾아가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딱 하나 고정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 가는 것을 같이 따라가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갈 때 같이 따라가면서 아 그런 흥미도 있었고 또 그런 흥미가 다시 바뀔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따라가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옆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렇죠. 아, 그때 제일 안 좋은 게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계속 바꾸면 저희 부모님은 얘는 끈기가 없어서 그래.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와, 그게 제 가슴속에 비수로 꽂히는데. 근데 어머니, 아버님들은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맞아요. 우리 애가 3개월, 자기 적성이 안 맞으면 일주일만 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넌 끈기가 없어. 맞아. 뭐 이런 말. 굉장히- 일주일이면 좀 짧네요. 아니, 예를 그건 뭐 들자면, 혼날만 하네. 뭐 한 달이든 뭐 네. 부모님들은 한 10년씩 해야죠. 끈기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홍경수 주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뭘 하고 싶은지 꿈을 좀 알고 계세요? 아, 뭘 좋아하는지. 네. 네, 뭘 좋아하는지는 아는 것 뭘 같아요.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 큰애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말하는 거예요. 거. 근데 사실 저는 운동을 했으면 했거든요. 네. 근데 운동은 달리기 맨날 꼴찌하고, 예, 그걸 보니까 그건 또 말하는 거 축구도 좋아하고. 못하고, 예. 그러니까 일단 앉아서 말하고 질문하고 뭐 이렇게 탐구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둘째는 뭘 좋아해요? 둘째는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성향이 좋아. 너무 틀린 근데 거예요. 왜 주부님은 그 많은 것 중에 운동선수를 시키고 아, 제가 싶다는 운동을 못해서 네. 좀 애들이 우리 그걸 애들이 본인이 운동을 못하는 좀- 걸 애들이 아니, 잘하길 바라시는 그리고 또 거예요? 운동이 요즘에 좀 뜨잖아요. 네. 돈도 잘 벌고. 사실 운동을 했으면 했는데 그쪽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부님은 두 아이의 네. 꿈이 뭔지 아세요? 꿈? 예,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뭔가요? 꿈이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 네.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소방관이나 뭐 흔히 말하는 경찰관 뭐 이런 네. 걸 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느 날 견학을 갔다 오더니 너무 네. 힘든 걸 알았나 봐요. 네. 그거는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과학자인 것 같아요. 과학자. 예, 예. 역시 이렇게 계속 바뀌죠. 계속 얘는 바뀌더라고요. 바뀌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계속 강요를 하는 그렇죠. 건 아니에요? 강요도 그렇죠? 하죠. 네. 둘째 아이는 꿈이 뭔가요? 둘째 아이는 아빠가 꿈이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직은. 그게 좋죠. 예. 전 그런 아이들이 좋더라고요. 아직도 어리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주부님이나 아니 부모님 입장에서 네네. 내 자녀의 꿈이 뭔지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수시로 질문을 해주는 게 옳은지 아니면 좀 지켜보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주는 게 난지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렇게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네. 그 관찰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그냥 그 행동을 하는 건데 그게 엄마랑 부모님과 이렇게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느 정도 관찰이 되셨다.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것 같다.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 생기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것이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네. 이렇게 그런 특징이 좀 보이면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저희 아이를 한번 잘 관찰을 했다가 꾹 참고. 지금 뭐 좋아해요, 아기는? 지금 제가 먹는 거 좋아할 아니요, 나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부바. 어부바 좋아할 나이. 어부바는 지금 좋아하지 아직 않나. 돌이 안 된 아이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괜찮네요. 그런데 이 네. 아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리다면 이렇게 관찰을 잘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 될 텐데 이 시기가 또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이제 나름 큰 거지요.
이제 머리도 크고 생각도 크고 어머니를 힘으로도 또 이길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가 부모님하고 별로 이렇게 대화 나누고 네네. 싶어하지 않을 나이라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큰 범위에서 시작을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화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검사를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네. 네. 그래서 직업 적성 검사라든지 흥미 검사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검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계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거라서 네. 아이들한테 맞춤으로 나올 수는 없거든요. 네. 우리 아이한테.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그것들을 찾아가는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의 시작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검사가 있다는 건 참 다행이긴 네네. 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검사를 받았는데 뭐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운동 선수가 맞다는데 얘는 정말 운동하기가 싫을 수도 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면 엄마는 검사 결과를 믿고 밀 수 있잖아요. 네. 이 검사 결과가 그 아이의 진로를 완전히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확정을 짓는 건 진짜 위험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런 기회가 없다면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없다면 그 검사에서 나온 특장점 한두 가지만 가지고 아이들의 장점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부모가 옆에서 늘 관찰하면서 좀 메모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잠깐 네. 하셨는데 네네. 메모는 어떻게 해놓는 거? 그러니까 얘가 오늘 운동 열심히 했다, 그 운동을 좋아 이런 식으로 네. 써는 거는 매일매일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 뭘 잘한다 그러면 이제 메모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 미술 이렇게 적어놓으시는 그냥 거예요. 뭐 음악 이렇게 크게 적어놓으시면 나중에 아이들의 특징을 좀 알기도 어렵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네.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미술이라고 하더라도 미술이 뭐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상자를 만든다든지 연필꽂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좀 구분을 해서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 때 훨씬 더 흥미를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시면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우리 주부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본인만의 어떤 방법, 메모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나요? 어떻게 지켜보세요? 네. 저는 그냥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대화를? 눈 뜨자마자 아니면 자기 전에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오늘은 뭐가 재밌었어? 그거를, 뭐 이렇게 그걸 하루에 물어보는- 2번씩 물어본단 말이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어머. 아니, 저는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아. 애가 수시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메모하는 습관이 없어서 메모는 안 하지만 네.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은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뵈면 우리 주부님이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늘 항상 생각을, 뭐 나쁘다는 거 아니고, 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시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평상시에 네. 보시면. 네, 그래서 자기 전에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그걸 과연 좋아할지는 모르겠네요. 그게 네. 이제 문제지. 일단 저희 입장에서 많은 대화를 한다는 네. 거,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이제 네네, 급하게 또 전화.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저희가 문제를 한번 가지고 계실까요? 연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북구 번동에 사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어머니 굉장히 활기차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런 성향의 어머니의 네. 아이 네. 힘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농담이고요. 어머니, 저 지금 자녀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고등학생 한 명하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둔 엄마거든요. 딸아이만 둘이에요. 네, 네. 둘 다 이제 지금 뭐 어떻게 성향이 파악이 됐나요? 첫째 아이는 파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둘째 아이는 약간의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아이하고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네. 어떤 쪽으로 이제 어떤 성향이 있는 거, 어떤 꿈이 있는지는 좀 물어보셨어요? 꿈을 물어보면 아직 애가 큰애 같은 경우는 지금 결정이 나 있는데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자기가 꿈이 뭔지를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둘째 아이가 너무 몇 여- 학년? 6학년. 6학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13살이거든요. 네. 네. 근데 애가 평상시에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요즘 어떻게 하고 싶니? 그러면은 아직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요. 그럼 모르겠다. 아이가 어느 쪽으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으세요? 어머니 옆에서 보시기에는? 저는 미술을 좋아하길래 미술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아이가 하는 말이 뭐 내 취미도 아닌데 뭐하러 해 그런 식으로 어느 때는 대답을 할 때는 또 절망적이더라고요. 네.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래서요. 무엇을 지원해줘야 될지 몰라서요. 어머니도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예. 네, 지금 특별히 또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더 여쭤보셔도 됩니다. 아이가 저기 요즘 새학기가 돼가지고 조금 약간의 불안한 감이 있는지 손톱을 조금 물어뜯는 경향이 있거든요. 손톱이요? 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 네. 아이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어떻게 좀 더 대화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곳에서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또 다른 건 몰라도요. 네. 두 가지는 압니다. 어떤 거요? 고3과 초등학교 6학년. 부부 금술이 좋으신 집안이시고 그리고 이 손톱을 물어뜯는다. 이거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습관이었는데. 그랬어요? 왜 고쳤습니다. 불안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손톱을 물어뜯었는데 한 방에 고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퍽 치셔갖고 이렇게 뜨고 맞아갖고 이제 쌍꺼풀 그런 터지면서. 방법도 권해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방법이 근데 네. 이게 계속 잔상이 남더라고요. 고통이 따르고. 네. 자, 이 우리 지금 6학년인데 지금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는 맞는 거죠? 글쎄요, 6학년이면 아직 이제 흥미를 찾아가는 시기이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미있을 수 네.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직업을 알고 꿈을 갖는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직업에 대해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 20가지 내에서밖에 대답을 그렇죠,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20가지 내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없다면 아이들은 자기의 꿈을 딱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찾아가는 시기이고 나이입니다. 6학년 정도. 그럼 옆에서 그럼 어떻게 좀 어렸을 이끌어주세요? 때는 네. 아이들에게 넌 꿈이 뭐야라고 계속 물어보는 것보다 그냥 지켜봐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아이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그렇죠. 네, 그럴 것 많이 같습니다. 부담스러워. 오히려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걸 책이나 아니면 뭐 딱 문화생활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해주는 것도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요즘은 뭐 많이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네. 네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고용지원센터에서도 네네. 많이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참여해보거나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사실 근데 그렇게 직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 아니면 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새로운 직업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안해할 시기는 아니다. 좀 더 지켜가도 된다. 네, 손톱은 어떻게 돼요? 손톱 물어뜯는 거. 네, 새학기라서 의외로 그렇다는데. 손톱을 물어뜯는 친구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특히 더 많아진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새학기가 되면 더 특히 그렇고요. 네. 요즘 뭐 왕따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새학기가 되면 새로운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네. 이렇게 무리를 진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나가서 학교에서 하는 것까지는 어머니가 그렇게 개입을 할 수 없는데 네. 적어도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이라고 할까요? 면역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네.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학교에 가면 훨씬 더 그 불안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고 새 친구를 내가 사귈 수 있을까라는 맞아요. 불안감 때문에 저학년 친구들은 이유 없이 배 아프다고 그러고 학교 가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로 긴장 다가오는 때문에. 것이 표현이 배가 아프게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술도 한잔하고 성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냈는데 아이들은 막상 풀 때가 그러게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우리 수도 지금 있겠어요, 진짜. 부모님께서 한번 우리 아이의 상태를 잘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아이의 진로 성향 네. 파악하는 거 하다가 손톱 물어뜯기까지 같이 네네네. 네, 첨가해서 좀 팁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주부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할 때 진로를 잘 파악하고 잘 이끌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제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네. 했었어요. 근데 그 의사가 되려고 걔를 정말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 선생님은 얘기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료하는 것도 이렇게 구경하게 하고 그런 식의 방법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이렇게 적극적이신 부모님들이 네, 그런 맞아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아이의 진로인 것이 확실하다면 아이한테 좀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또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보고 네. 싫다고
같더라고요. 아, 너무 진짜? 힘들어 보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걸 그럴 수 보고 있죠. 나서는 그 그럴 수도 막연한 있죠. 꿈이 아니라 예. 어. 아 이거는 별로구나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위험도 좀 있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직업 가치를 보면 몸과 마음의 여유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실제로 직업 생활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게 어떤 직업이든 다 많이 그런 어려운 면들이 있는데 그런 면들을 보고 아이들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지는 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부작용이 좀 네, 그런 부작용도 것 있을 수 같아요. 예.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떤 환경을 좀 먼저 보여줄 네.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직업 가치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보고 직업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거 이제 직업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진로 발달이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진로 발달이란 어떤 건가요? 뭐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뭐 네. 신체도 발달을 하고요, 네. 인지도 발달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발달하죠.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진로의 의식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태어나면서부터 직업에 대해서 어른들이 갖는 것처럼 진로 의식을 갖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다른 뭐 신체 발달, 인지 발달처럼 진로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로 발달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수치를 진로 성숙도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는 게 또 많아지니까 또 생각이 많아지니까 점점 이제 발달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맞아요. 예.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들의 어린 시절도 한번 궁금해집니다. 우리 수희 씨는 어린 시절에 본인의 네. 성향을 잘 파악을 하시고 진로를 결정하셨는지.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선생님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나는 꼭 돼야 되겠다 하다가 좀 지나서 간호사. 간호사.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죠. 선생님, 간호사 이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아무 꿈이 없다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음악을 하겠다. 근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또 내가 알잖아요. 운동하려고 체대 갔다가 네. 한국 또 스튜어디스 되겠다 갔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다이나믹하게 사시네요, 진짜.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수희 씨도 어렸을 때 난 무엇이 돼야겠다고 진로를 결정한 다음에 쭉 온 온 것은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예. 크면서 계속 변화를 주셨는데 우리 주부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땐 그런 막연하게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네. 저희 엄마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해라. 아. 그래서 그때 마침 저희 엄마가 이가 안 좋으셨었어요. 그래서 치과. 이빨을 만드는 걸 하게 돼서 제가 치기공과를 가게 됐어요. 오. 네. 저도 생소했었거든요. 네. 근데 엄마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빨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야. 돈도 많이 벌고. 돈 많이 버셨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우리 주부님 힘만 같은 들더라고요. 우리 주부님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어렸을 때 목표해놓은 네. 진로를 그대로 가신 케이스가 된 거고 그러게요. 우리 김 코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도 지금은 진로를 하고 있지만 네. 대학 갈 때는 뭐 이렇게 잘생긴 선배가 있길래 그냥 따라. 과를 선택하고 뭐 이렇게 성적에 맞춰서 여러 과를 넣은 것 중에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갔는데 맞지 않아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쪽으로 그렇군요. 다시 아니, 기윤 씨는 그러면 어때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운동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니, 안 됐고, 운동을 뭐. 정말 하고 싶었던 운동은 집에서 못 하겠고요. 네. 하기 싫은 운동은 집에서 해보라고 오. 했었고 그 사이즈 잘 안 맞았다가 네. 고등학교 때 우연히 공채가 돼갖고 그렇죠. 고등학교 때 우연히 탤런트가 돼갖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그냥 연극영화과로 가게 되고 네.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오게 됐는데 우리 둘 다 약간 우연히 방송계 진출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여러 번 시도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다는 이게 말씀하고 싶네요. 굉장히 네. 어떤 돌팔매실 맞을 만한 그런 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 네. 해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 꼭 아이의 진로가 결정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맞아요.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 없지 스스로 않을까. 좀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네. 어떤가요? 코치님. 뭐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학습도 이렇게 그냥 두면 네. 그 스스로 이렇게 흥미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진로도 이렇게 좀 아이들을 좀 두면 이렇게 흥미가 생기고 찾아가는데 근데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지 끌어가는 역할을 하시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부모 아까 그랬잖아요. 하고 싶은 운동은 못 하게 하고
하기 싫은 운동은 부모님 근데 허락하셨고. 못하게 뭐. 한 게 아니라 말을 못했던 거죠. 겁이 아, 나서. 겁이 나서. 왜냐면은 넌 끈기가 없어. 뭐 이런 말이 듣기 싫어서. 그리고 저 같은 그랬던 경우는 케이스였어요. 미술, 뭐 음악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거 비싸 이렇게. 저도 초등학교 딱 때 끊어지고. 밴드부 어. 비싸다고. 그렇죠. 트럼본 그런 게 하나 사달라고 있다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경숙주부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진로를 결정했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보면은 자라날 때 자녀들한테는 부모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그렇죠.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를 결정할 때도. 예, 코치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중요한 타인으로 부모님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네. 부모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어떤 진로를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끌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이 빨리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불안하기보다는 네. 우리 아이가 잘하는 어떤 적성이라든지 흥미를 찾았을 때 이렇게 밀어주고 도와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렇게 왜냐면은 그 진로는 우리가 직업을 하나를 딱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을 찾아서 그 직업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는 게 되게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영위해 나갈 때는 또 요즘은 또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또 직업을 또 새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럴 때 또 새롭게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방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낚시하는 법을 알면 어떤 물고기든 뭐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잡아주는 네. 것보다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요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우리나라 이 어머님들이 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네. 굉장히 또 열의가 높으시고 네. 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그러게요.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오늘이라도 우리 아이에게 한번 잘 한번 관찰해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해라라가 아니라 얘가 무엇을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가만히 지켜봐 보시는 건 어떨까? 아, 네. 이런 좋은 생각을 얘기입니다. 한번 가져봅니다. 네. 오늘 두 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내 아이에게 귀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엘라의 도전!